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좋은 종목들을 잘 옥석 가려놓으면 아마도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매주 수요일엔 뉴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에 우리 톰과 제리, 증시파워 10의 톰과 제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시장은 어려워도 재밌게 저희가 좀 종목 소개를 해드리면서 수익도 저희가 좀 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을지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가장 먼저 CJ 프레시웨이, 다음 심텍, 영원무역, 현대차,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나왔습니다. 정태근 팀장은 DY, SK하이닉스, BGF 리테일, 대유플러스, 노바렉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이거 내가 궁금하다,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될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그거 보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문자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이요. 네, 저는 CJ 프레시웨이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뭐 종목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CJ 프레시웨이를 선정을 좀 했는데요.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의 가격 상승 이런 부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 외식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집에 가정에서는 뭐 삼겹살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뭐 한금 먹을 거 600 아예 안 먹거나 아니면 뭐 닭고기를 먹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식당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 삼겹살 집에서 오늘 손님이 삼겹살이 비싸다고 해서 안 올까 생각을 해서 삼겹살 재고를 쌓아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쵸. 한마디로 식자재 관련된 수요는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CJ 프레시웨이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미크론 오늘 뭐 10,000명 넘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의 오미크론 때문에 막 지금 사망자가 수십만 명 나오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오미크론이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보면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오미크론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안정적인 외식 수요 그리고 수익이 안 좋은 사업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걸 본다라면 이런 CJ 프레시웨이 같은 기업들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안정적으로 하지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리오프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CJ 프레시웨이 첫 번째 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첫 번째 종목은 DY라는 DY 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DY 같은 경우는 현대차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대차가 그 앱티브라는 회사와 미국의 합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합작법인인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좀 만들었는데 지금 일반 도로에서 그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성공했다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용화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하반기쯤에 그 레벨 4 로보택시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자가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 차량 공유 플랫폼 회사인 비아라는 회사와 로보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반적인 테마가 삼성에서 이제 현대 쪽으로 시장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은 현대 쪽으로 이제 뭐 UAM이란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면 DY가 이 자율주행 레벨 4 성공 소식으로 해서 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DY 자회사가 그 100% 자회사인 DY 오토가 현대차와 그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고 이 장비를 이제 앞으로
앞으로 레벨 4 자율주행차에 장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뭐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라이더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라이더 센서에 오염물질이 만약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주의 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이 조금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레벨 4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나왔습니다. 아마 DY 오토 이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그 리비안의 그 솔밴드입니다. 단독 그 공급업체인데 리어 와이파라는 모터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Y를 첫 번째 종목으로 정태근 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 개장에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28% 상승하는 상황으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0.41%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동아시아 시장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니케이 지수는 0.9%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도 0.1%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하락 전환을 했는데 중국 쪽은 일단 출발 상황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일본이나 우리 시장은 좀 하락세로 지금 엇갈리는 동아시아 시장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코스닥은 그래도 지금 상승 전환을 하고 있네요. 88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신택을 선정했습니다. 신택이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택의 그 주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그쵸.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DDR4가 시장에서는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DDR5가 적용되는 제품들이 거의 없어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아마 한 5월, 6월 이후에 나오는 노트북 혹은 PC 제품들은 DDR5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윈도우 11 이런 버전들 때문에 조금 더 높은 IT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택의 매출을 급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5G 관련돼서의 매출 기대감입니다. 지금 5G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연하게 거의 99%가 지금 교체되는 폰은 5G 폰이겠지만 아직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더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네네. 부분이 속도감을 좀 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애플도 이제 5G 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바일 향 데서의 안정적인 매출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급망 충격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과점 형식이에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다 구조 조정이 되고 지금 몇몇 기업밖에 안 남아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공급을 급격히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가격 상승세 그리고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들 보신다라면 전 고점 돌파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심택 최근에 시장이 어려워도 잘 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이 SK 하이닉스를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게 본다면 뭐 낙폭과대 쪽으로 먼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라면은 뭐 종목 발굴이 아니라 진짜 지금 그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대비한다라면은 뭐 진짜 코스피 대형주인지 코스닥 대형주, 뭐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중에 뭐 하이닉스를 일단은 샘플 삼아서 예를 삼아서 좀 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이닉스에 대한 기업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메타의 기업용 SSD 공급 계약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뭐 이 SSD 같은 경우도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팔로로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 뭐 1분기 안 좋다는 얘기는 이미 예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 무시하고 10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면은 다시 주가는 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앞으로 메모리든 비메모리 이 부분은 아마 전에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게 되면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하이닉스 좀 주가 빠졌을 때 사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지수 상품도 마찬가지고 한번 오늘 이후로 한번 관심을 편입을 해가지고 언제 한번 매수 한번 해볼까라는 타이밍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제 정태근 팀장님은 시장이 좀 반등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형주들을 담아 놓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요. 유창희 대표님이 세 번째 영업무역 네. 주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영업무역 사고 싶네요.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오늘 윗꼬리 달고 있는 거 단기 바닥으로 봐도 됩니까?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랫꼬리 달고 있는 거요? 아랫꼬리입니다. 네. 네, 저는 뭐 영업무역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소비재 관련 종목군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먹는 치료제 처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좀 개발 가능성이 좀 높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게 뭐 화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머크사라든지 다른 치료제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본다면 전 코로나 분명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어느 정도 제압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가 늘어나도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또 옷을 또 구매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야 뭐 정장 일색이겠지만 미국은 뭐 제 드라마, 영화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장 안 입고 출근하는 사람 회사가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의료 소비 수요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계속 아직까지는 좀 봉쇄기죠. 왜냐하면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좀 봉쇄로 갈 가능성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생산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그쪽에 그러니까 의료 관련해서는 생산 기지가 다 그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국의 생산 둔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글로벌 소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 그러니까 의류주 관련해서 OEM 관련해서는 전 영업무역이 상당히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전 뭐 고점 돌파 기대감 그래서 55,000원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와 현재 매수 가격 정도까지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젠조님 잘 체크를 해보시고 한번 반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인데요. BGF 리테일이요? 네, 최근 시장 대비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추세가 시장 대비 강한지 좀 살펴봤더니 뭐 결국 실적이더라고요. 일단 4분기 실적이 1월 초만 하더라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 그냥 그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실적 수정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뭐 하향 조정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월 초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일단 예상이 부합하는 실적이 이게 나왔다가 이제 말로 가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뭐 실적을 얘기하는 증권사가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수급도 계속 양호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51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기존 예상치가 450억 전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두 가지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12월 매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GS 리테일은 뭐 편의점도 하지만은 뭐 호텔 사업, 파르나스 호텔에서 호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슈퍼마켓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그 매출이 좀 분산이 돼 있어요. 근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순수하게 편의점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편의점 매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아시겠지만 9시까지 뭐 영업 제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의 담배라든지 주류 매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뭐 주류 매출 10초 남았습니다. 유흥가를 못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주류 매출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각 상품들의 매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뭐 4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예의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BGF 리테일을 정태근 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으로 또 가볼 텐데 현대차 가져오셨잖아요. 현대차도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웃개님이 종목을 정리할 때마다 현대차를 하나씩 좀 사서 모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부터 잡으셔야죠. 바로. 네. 앞에까지는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좋은 종목을 선정을 좀 했다라면 네. 지금부터는 그냥 낙폭과대 종목입니다. 어. 단순 무식합니다. 그냥 주시장에서 많이 제일 떨어진 큰 거. 호재는 제일 많이 빠진 게 일시적인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게 제일 큰 호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GV90도 있고 좀 있으면 좀 그랜저 국민의 차 그랜저도 이제 신차 발표 또 얘기도 나오나요? 공개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아는 어제 상당히 나왔죠. 좋게 네. 나왔고 현대차는 좀 뜨뜻미지근한 실적인데 중요한 거는 차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품이 없어서 차를 인도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이런 것은 기저 효과로 다시 매출로 보답을 해준다. 왜냐하면 현대차를 안 산 사람이 갑자기 쉐보레를 사거든요.
쌍용차를 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뭐 다른 뭐 외국의 뭐 수입차를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신차 효과 기대감 계속 가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성장세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인데 그냥 빨리 미사일 쏴버렸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뭐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럽에서의 그렇죠, 현대차에 남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하락하는 것은 뭐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 놓으면서 하나씩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번째 종목이네요. 네, 네 번째 종목은 대우플러스입니다. 대우플러스. 요것도 뭐 결국엔 전기차 얘기입니다. 전기차 이거 충전기 인프라 관련된 얘기인데 그 SK E&S가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의 현지 그 충전 서비스 사업을 이제 할 예정이라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TF팀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급파가 될 예정인데 어쨌든 뭐 미국 내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응원을 좀 하고 싶고 그와 연관돼서 SK라든지 대우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응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K E&S가 이제 사업을 진행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충전기 제품을 시그넷 EV라는 회사를 통해서 시그넷 EV라는 회사였던 제품을 할 예정입니다. 시그넷 EV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SK가 이 시그넷 EV에 지분 55%까지 인수를 했는데 시그넷 EV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내에서 350kW 뭐 급속 충전기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그넷 EV라는 회사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시그넷 EV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또 시그넷 EV 제품이 또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SK 같은 경우는 시그넷 EV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그넷 EV와 또 대우플러스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대우플러스가 시그넷 EV의 국내 충전기 유통 판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 때문에 앞으로 뭐 대우플러스도 수혜가 기회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충전기 설치 확대 이런 이슈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대우플러스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자, 레버리지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ETF. 네. 이거 두려움을 뚫고 살 수 있을까? 지금 막 댓글에 논란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야죠. 네. 네. 제가 2000년대부터 주식을 했는데 네. 뭐 IT 버블, 뭐 9.11 테러,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팬데믹 다 경험해 봤는데 네.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 물론 지금 하락 초반이라 1월 초라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한 달 가까이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담으셔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락을 마무리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내 종목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게 다른 종목은 다 오르는데 내 종목만 안 가는 경우가 정말 가끔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종목 선정이라는 게 어떤 거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어떤 건 덜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지수 관련된 상품이라는 그쵸.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약간 레버리지를 좀 써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설사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자리는 줄 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뭐 망해가지고 뭐 2,000포인트로 가겠습니까? 미국이 망해서 갑자기 뭐 나스닥이 반토막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 일단은 기술적이든 뭐든 반등 자리가 와 있다. 그러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반등의 투매 끝자락에 거의 와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오히려 공포의 역발성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주셨고요. 마지막 정태근 팀장님. 네, 마지막 종목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 저도 많이 먹는데 건강식품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뭐 2분기, 3분기 안 좋았지만 이제 그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좋아지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부터 완만하게나마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는 본사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오송 신공장 이 증설 문제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뭐 시적이 좀 꺾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되고 또 수출 확대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뭐 실적 그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현재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021년 하반기에 다국적 제약사 쪽으로 이제 수출 물량을 확보를 했고요.
그 GNC라는 회사인데 요거는 건강식품 검색하다 보면 GNC라는 회사가 많이 눈에 띌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신빙성 있는 회사니까 뭐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국적 제약사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113%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160%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또 실적이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대에 말씀드렸던 신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캐파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 생산량이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연유들로 인해서 네.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이제 2022년도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노바렉스까지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탑픽 종목 하나씩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네, 저는 CJ 프레시웨이 선정을 좀 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선정해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네, 저는 하이닉스 SK 선택을 하이닉스. 했는데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대형주 그리고 앞으로 최근에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CJ 프레시웨이와 SK 하이닉스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